뭐 다 알다시피 뭐 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의 주체는 시장에서 하는 거고 정부는 그거를 이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뭐 지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개혁하는 건데 그 중에서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그리고 모든 정부가 이 규제 개혁을 내세우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뭐 그래도 뭐 진부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보통 이제 규제 개혁할 때 항상 그 규제 개혁이 잘 안 돼가지고서 이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사례 제일 많이 드는 게 영국의 그 붉은 기법. 이건 아주 굉장히 옛날 예지면 다 알죠. 20세기 초반 일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처음에 막 발전할 때 영국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마차가 주 교통수단이었다가 차가 막 등장할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가 갈 때는 그 앞에 그 기수가 먼저 한 몇십 미터 앞에서 먼저 붉은 깃발을 들고서 막 차가 간다고 신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시내에서는 지금은 치면 한 뭐 시속 한 뭐 6km, 7km 이상 뭐 갈 수 없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막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하는 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게 결국은 영국이 산업 혁명을 가장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한테 이제 자동차를 뺏기게 된 결정적인 뭐 이유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뭐 우리도 많죠. 뭐 전에 뭐 타다금지법, 바이오 쪽 또 이거 빅데이터 활용 우리도 뭐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별로 규제 개혁을 열심히 한다 해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그냥 이게 뭐 스위스 IMD에서 평가를 봐도 우리가 작년에 67개국에서 20일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이거 되게 잘했다고 막 선전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더 그 나빴다가 작년이 굉장히 좋은 거였대요. 최근에 제일 좋은 게 20이었다고 굉장히 정부가 선전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항목별로 다 있는데 그 규제에 대한 기업 규제에 대한 거는 가장 낮더라고요. 67개국 중에 47위였어요. 그리고 뭐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이창용 총재님은 사실 뭐 한국은행 업무 외에 발언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다 이제 맞는 얘기를 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정부가 가장 뭐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10년간 뭐 이게 지금 한올 2월 달인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어쨌든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다 이제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도 뭐 다 아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이익 집단이죠. 그러니까 규제 기존에 돼 있는 질서에서 규제를 이제 개혁하려 그러면은 규제를 통해서 보호하는 거는 기존의 이익인 거고 규제를 이제 풀면은 창출되는 거는 이제 미래 이익인데 미래 이익은 아직까지 이제 온 게 아니고 기존 이익을 해쳐야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뭐 그게 훨씬 더 기존을 침해하는 게 미래에 창출한 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반발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료와 국회의원 뭐 이 인센티브 체계 다 아는 거죠. 이거는 사실 행정학 하는 사람은 항상 아까운 게 공무원은 이제 뭐 민간 기업에서는 10개 사업 중에서 하나만 뭐 대박을 해도 그래도 이제 뭐 성공하는 거죠. 근데 공무원은 10개 중에서 7을 잘하고 3을 잘못하면은 그 공무원은 이제 잘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한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하면은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 굉장히 질책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보수적으로 안전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제가 조사해본 세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해요. 가장 입법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 사건만 났다 하면은 뭔가 이거를 규제를 해야 하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걸 일을 하는 게 뭔가 다 막는 거죠. 뭐 하나 나면 뭐 하나 막고, 뭐 하나 사건 나면 또 막고, 계속해서 막는 규제가 계속 양산되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또 원래 이건 법이란 거는 안 봐도 좀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런 조건 내에서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 규제 방식은 이제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 얘기를 하는데 파지티브는 원칙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거고 네거티브는 반대죠.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금지 항목을 정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혁신을 하려면은 일단은 신산업을 하려면 먼저 허용을 하고 예외 금지하기 좋기는 좋으나 규제의 속성이 그럴 수는 없죠. 대부분의 규제는 당연히 금지해 놓고
그러니까 뭐 안전 규제 같은 거 일단 다 금지해 놓고서 이제 안전성이 검증돼야 허용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은 이제 파지티브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혁신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소위 그 포괄적 네거티브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 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죠.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새로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시험 삼아 이제 허용하는 거죠. 뭐 시험 삼아 허용하고 그래서 그 내에서 하다가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그걸 더 이제 허용하고 이거를 하다가 요런 건 좀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법규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푸는 거죠.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인데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부가 가장 규제 개혁을 위한 걸로 이제 잘 쓰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뭐 맞긴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다음 정부 규제 개혁을 위해서 첫 번째가 어쨌든 굉장히 뭐 좋은 제도니까 이 규제 샌드박스를 잘하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 7개 부처에서 8개 사업을 하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핵심이 실증 특례라는 거거든요. 뭐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전에 말한 일단 뭐 새로운 사업이 그 이제 출연하면은 한번 시험 삼아 해 보게 하고 괜찮으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법규를 정비한 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그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게 참 좋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정말 큰 것들은 여기서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큰 것들은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잘 꺼려해요. 정말 어려운 거는. 그리고 들어와도 근데 조건을 많이 붙여서 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신산업에서는 특별히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만들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다 알겠지만 이 규제는 기본적으로 특히 큰 중요한 것들은 다 그 법률을 바꿔야 되는 건데 큰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결국 법률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국회가 좀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거죠. 뭐냐면 원래 이 공무원도 그렇고 원래 이런 게 조직이라는 게 어떤 항상 조직의 목적, 미션이 있으면은 조직은 그거를 이제 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국회 내에 무슨 어떤 뭐 공정거래나 안전을 위한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국회 내에 규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너희의 미션은 규제를 개혁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막연히 주면 안 되니까 딱 그냥 숫자를 제가 4대라고 한 거는 뭐 4대가 뭔지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3대, 4대, 5대 딱딱딱 이렇게 해서 줘야만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해야겠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미션을 주고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위원회를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런 위원회에서는 규제 개혁도 하지만 또 그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도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규제입법 역량 평가제인데요. 이게 원래 행정입법은 지금도 해요. 하는데 이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규제 역량 평가를 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 계속해서 하자고 하는데 감히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어.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안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뭐 몽땅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말 이 산업에 대해서 정말 규제 역량이 큰 것들은 좀 만드는 게 좋은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일이에요. 가장 법안 발의수가 많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보통 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요. 법안을. 뭐 정말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온갖 법을 계속 나오니까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도 국회고 다음에 행정부, 정부 쪽에도 강력한 한시적, 강력한 어떤 개혁 조직이 필요하죠. 뭐 오늘 신문 보니까 김문수 대표는 규제 혁신처를 만들겠다.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하죠. 근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DJ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그 DJ 때죠. 근데 DJ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예컨대 뭐 전체 정부 규제의 뭐 절반을 뭐 없앤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은 굉장히 루틴한 통상의 위원회처럼 그냥
그때 건건이 올라가는 거 그냥 이렇게 뭐 심의하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미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새로운 건 만들어 좋은데, 어쨌든 좀 그냥 제가 한시적으로 강조한 거는 꼭 임시 조직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딱 시간을 주고 몇 년도에 몇 개의 어떤 과제를 푼다. 그럼 명확한 미션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제 법규 체계의 정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이 훨씬 더 이 신산업엔 좋은 거죠.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금지하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규제법 개추는 우리나라 말이 꼬이네. 규제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파지티브예요. 네거티브가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성격상 파지티브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거티브로 바꿔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점검을 해서 네거티브 바꿀 수 있는 바꾸자. 뭐 다 내야지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법률 명령 규칙의 일각에서 있는 그 체계를 만들자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하도 열심히 법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은 좀 약간 좀 큰 걸 하고 그 밑에서 시행령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명령 규칙에 넣어야 될 것들은 다 그냥 법으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 충돌되고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좀 정비할 수 있는 걸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원칙 중심 규제인데 제가 아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거 룰 중심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뭐를 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규제의 그 취지에 맞는 원칙을 이제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그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 기업들한테 맡기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 그 금융 파트에서 아마 다시 이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붉은 깃발법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붉은 깃발법이 처음에 들어간 이유가 일단은 기존 마차의 그 마부의 그 생존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마부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차가 달릴 때 그 앞에서 과거에 이제 마부였던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이제 가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직업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빨리 달리면 위험하니까 그 속도를 이제 제한한 건데요. 이제 그런 게 규정 중심이라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원칙 중심으로 했다라면은 뭐 마부를 전직 훈련을 하는 거죠. 마부를 이제 운전사로 전직 훈련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신호등, 경적 그런 걸 달게 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본래의 그 취지 마부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차량 그 사고도 막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뭐는 구체적으로 법이 다 알아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맡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그 금융 분야에서 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금융 분야 하도 혁신이 빠르고 굉장히 다양한 그게 하니까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을 천명하면 구체적인 거는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은 이 규제를 그 관련 분야의 규제를 감독하는 굉장히 신속, 정확, 공정하게 규제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같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고,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뭐 금감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게 같이 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칙 중심 규제라는 게 최근에 많이 그 나오는 건데 이게 모든 분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분야는 신사용 관련된 분야는 이런 것들 도입하자 하는 게 또 제가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건 뭐 규제 개혁뿐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때 DJ 때 규제 개혁이 잘 되고 또 DJ 때 뭐 전자정부 그런 것들이 잘 된 것도 워낙에 DJ가 관심 갖고서 매주 챙겨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좀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문제가 행정부와 국회가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근데 뭐 잘하면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이게 쿵짝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부 국회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건 누구 아니야 정말 절명이다. 정말 해야 되겠다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의지, 그 다음에 정부와 국회가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